제9장 3절 강점 기반 집단 전체 접근 방식으로서의 상호 지원. 상호 지원은 집단 사회복지의 기초입니다. 상호 지원 과정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집단 안에서 상호 지원 과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슈워츠는 이 역동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를 활용하고 하나가 아닌 여러 도움의 관계를 창출하는 필요성은 집단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집단이 형성된 특정 과제를 넘어서는 공통의 필요성을 형성한다. 상호 지원이라는 용어는 1961년 슈워츠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소개되었지만, 이 독특한 집단 현상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듀이, 크로포트킨, 미드, 모레노 등 다른 이들이 언급했습니다. 제이콥 모레노는 이러한 상호 지원에 대한 글을 썼던 인물 중 하나로, 그의 경험적 사회개량학적 과정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지원을 활성화하는 실천 기반 도구를 제공합니다. 얄롬과 레슈츠는 집단 심리치료에서 상호 지원을 이타주의적 치료 요인의 틀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두 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맛있는 스튜가 담긴 큰 냄비 주위에 앉아 있지만 너무 긴 숟가락 때문에 떠먹을 수 없어 모두 굶주리고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천국을 상징하며 같은 스튜와 긴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여주는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집단의 이타적인 행동은 상호 지원을 상징하며 성공적인 집단 심리 치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9장 3절 1번 사회복지에서의 상호 지원. 윌리엄 슈워츠는 1961년 자신의 논문 더 소셜 워커 인 더 그룹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상호 지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상호 지원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돕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슈타인버그는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호 지원, 집단 사회복지사는 집단이 상호 지원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집단의 각 구성원은 독특한 강점, 통찰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집단 전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슐먼은 상호 지원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를 통합하고 억압에 대처하는 보다 적응적인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상호 지원 과정은 자존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치심과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집단 작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집단 내에서 상호 지원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쿠르랜드와 설먼은 말합니다. 상호 지원은 강점 기반, 전체론적, 반억압적 접근법으로 심리적, 사회적, 경험적 요소를 통합합니다. 상호 지원 집단 작업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집단 자율성을 촉진합니다. 상호 지원 실천은 전문적 도움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구성원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더 많은 도움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호 지원 과정에 참여하여 다른 구성원을 돕는 경험은 자아 효능감과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킵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공유된 목표와 경험은 모두 한 배를 탔다고 믿는 독특한 현상과 보편성의 감각을 촉진합니다. 제9장 3절 2번 집단 전체. 집단 내 상호 지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개별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집단 전체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호 지원 과정의 질은 집단 작업과 집단 내 개별 사례 관리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동시에 상호 지원과 집단 전체의 독특한 현상은 안전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할 때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며 집단은 고유한 유기체로 결속될 잠재력을 지닙니다. 집단 전체 경험은 집단 응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제사회복지사협회는 집단 응집력을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초기 과업으로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들이 관계를 형성해 집단 응집력을 촉진하도록 돕는다고 명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단 응집력이 증가할수록 집단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집단 응집력은 개인 치료에서 치료적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집단 응집력, 집단 전체 경험, 집단의 안전성, 그리고 상호 지원은 집단 과정에서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집단 작업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집단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집단 설정에서 개별 치료나 사례 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상호 지원 과정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는 개별 구성원이 아닌 집단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고려합니다. 불행히도 사회복지 교육에서 집단 작업 교육과 훈련의 부족은 사회복지사들이 집단 전체로 일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집단 세션은 지루하고 마치 개별 치료 세션을 청중 앞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계량학과 심리극의 창시자 제이콥 모레노 또한 같은 문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모레노의 집단 심리치료 개념은 집단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집단 치료사들은 여전히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들의 방법은 종종 집단 환경에서 개별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모레노는 개별 심리 치료가 개인의 심리역학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집단 치료는 단순히 개별 구성원들의 개인역학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회역학에 기반합니다. 모레노가 개발한 행동기반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집단 전체를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취급하여 치료합니다. 제9장 3절 3번 집단 전체를 상호 지원하는 프로세스로서 모레노의 사회 측정. 제이콥 모레노는 1931년에 집단 치료와 집단 심리 치료하는 용어를 만들었지만 상호 지원과 집단 전체 과정의 선구자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노의 방법과 집단 사회복지의 연결에 대해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모레노가 사회 측정 시스템을 통해 환경 속의 개인을 중시하며 억압받고 소외된 사회 계층과 일했던 점에서 그를 사회복지사로 간주합니다. 모레노의 상호지원 개념은 1913년 비엔나에서 성노동자 집단을 조직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치료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단 안에서 모든 구성원을 치료적 매개체로 선언하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모레노는 특히 심리극과 사회 측정에서 치료는 디렉터가 아닌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할 바꾸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노의 실존적 인간 본성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가 치유 능력을 지닌 자율적 치유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성이 자율적 치유 중심과 치료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심리극의 변화 이론에서 자발성, 창조성 이론은 자발성을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반복되는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현대 사회복지 문헌에서도 클라이문츠는 상호지원에는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호지원에 참여하는 행동 자체가 집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극의 공동 창시자이자 제이콥 모레노의 아내인 젤카 모레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가 치유 능력, 즉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깨우는 것이
심리극과 모든 형태의 치료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각 개인이 자율적인 치유 중심과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각 집단도 그러합니다. 집단 과정은 집단이 충분히 준비되고 연결이 형성되며 안전이 확보되고 주제가 집단 전체를 대표할 때 자율적인 치유 중심을 활용합니다. 집단 전체는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자율적인 치유 중심에 접근하는 주인공입니다. 상호지원은 집단이 스스로 치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모레노는 개인과 집단의 치유 잠재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인 진정한 치료 절차는 전 인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에서 나타납니다. 모레노의 심리극과 사회 측정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집단 전체와 상호지원 과정입니다. 상호지원은 개념과 행동에서 본질적으로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슈타인버그의 설명은 모레노의 경험적 사회 측정, 심리극, 그리고 집단 심리치료 시스템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1947년 모레노는 집단 심리치료사에게 보내는 공개서안에서 슈워츠가 사회복지의 상호지원을 도입하기 14년 전에 한 환자가 다른 환자의 치료적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치료적 힘이 의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아이디어와는 대조적으로 서로 돕기 위한 방법을 발명하자고 썼습니다. 제9장 4절 강점 기반 심리극. 상호지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춘 심리극 실천은 여전히 발전 중이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관련 문헌도 아직 부족합니다. 심리극 철학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강점과 긍정적 치유 능력을 강조하지만 심리극 실천에서 강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접근입니다. 심리극에서 강점 기반 접근이 도입된 주요 요인은 모레노의 인간 본성에 대한 핵심 철학, 긍정 심리학, 치료적 나선 모델, 그리고 소울 드라마입니다. 세일리비의 6가지 강점 기반 접근 원칙은 사회 측정과 심리극 실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모레노의 접근법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강점을 인정하며 모든 환경의 자원과 상호지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심리극은 현실을 초월한 잉여현실을 사용해 환경의 한계를 넘어 자원에 접근합니다. 심리극 치료사는 협력과 상호지원, 공동 창작을 통해 주인공과 집단을 목표와 열망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심리극은 집단의 따뜻한 관계적 틀 안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상 후 성장의 3가지 범주인 자아인식, 관계, 그리고 삶의 철학은 제이콥 모레노의 작업과 깊이 연관됩니다. 모레노는 사회 측정과 문화 질서에서 영적, 실존적 철학, 심리극, 사회 측정이라는 3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우주, 개인, 인간 사회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며 외상 후 성장의 3범주와 병행됩니다. 심리극은 자아인식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제공하고 사회 측정은 관계인식을 증대시키며 모레노의 영적 철학은 삶과 우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낙관적 틀을 제시합니다. 제9장 4절 1번 강점 기반 인본주의 접근 방식으로서의 모레노 철학. 심리극이 등장한 실존적이고 영적인 철학은 본질적으로 강점 기반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은 모든 사람이 천재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의료 모델의 병리화 경향에 도전하며 인간을 천재적이고 신적인 존재, 그리고 세상의 능동적 행위자로 개념화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인 천재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서전 서문에서 그는 3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발성과 창조성은 인간 발전의 추진력이다. 두 번째, 사랑과 상호 공유는 집단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신뢰해야 한다. 세 번째,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공동 창조자이자 공동 책임자로서 역량을 갖춘 초역동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젤카 모레노는 회고록에서 남편이 인간의 실패보다는 천재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들 조나단 역시 이를 지지하며 집단의 치유력에 대한 그의 신뢰는 원칙적으로 이타적 인간 사랑이 무한한 자원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정신분석이 인간 본성을 가장 저급한 요소로 축소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비판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모레노는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에서 강점 기반 인본주의적 접근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부스토스는 모레노가 병리보다는 건강에 기반을 둔 더 공감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묘비에 정신의학의 웃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새겨진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합니다. 베커에벨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내담자 중심 접근법이 주로 개별 심리치료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레노의 집단 접근법은 집단 전체를 내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집단 중심 또는 내담자 중심입니다. 모레노의 인간 본성 철학과 그의 내담자에 대한 접근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과 크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노의 집단 치료 운동과 인본주의 심리학 운동은 철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실존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에 반대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긍정적인 관점을 촉진했습니다. 우연히도 집단치료와 인본주의 심리학 분야의 지도자들은 각각 자신의 운동을 심리학의 제3의 물결 또는 혁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9장 4절 2번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극 강점 기반 사회복지와 긍정심리학의 관계는 심리극과 긍정심리학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심리극은 긍정심리학보다 약 100년 앞서 등장했지만 긍정심리학처럼 전문화되거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건강심리학, 성격 강점, 웰빙, 행복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모레노가 정신분석학과 의료 모델에 도전했던 관점 전환과 유사합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긍정심리학의 부상은 심리극의 긍정심리학 원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했습니다. 토마슬로는 긍정심리학과 심리극의 역사적 유사성을 강조하며 1960년대 인간 잠재력 운동이 심리극과 다른 접근법을 수용하고 현대 긍정심리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심리학의 공동 창시자 칙센트미아이는 모레노의 자발성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저서 플로우, 더 사이코로지 오브 옵티멀 익스피어리언스는 모레노의 자발성 개념과 많은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토마슬로는 심리극, 긍정심리학, 긍정심리치료를 처음부터 함께 엮인 세 가닥의 덩굴이라고 묘사합니다. 골드버그는 긍정심리학과 심리극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인 긍정심리극에 대한 초기 논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긍정심리극의 목표가 내면의 천재성을 비롯한 강점과 미덕을 발견하고 이러한 강점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에킨슨과 키스너는 긍정심리학의 밸류스 인 액션, 성격 강점을 사회 측정과 심리극 개입에 통합한 방법을 제시했고 긍정심리학과 강점 기반 접근을 심리극과 결합한 효과적인 모델을 소개합니다. 토마슬로는 또한 감사편지 전달과 같은 긍정심리학 개입을
심리극 역할놀이 기법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며 강점 아톰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격 강점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르키비는 긍정심리극이라는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긍정심리학과 심리극의 교차점을 5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자발성, 창의성, 적응. 두 번째 개념은 사회치료와 긍정적 관계. 세 번째 개념은 공동창작과 상호책임. 네 번째 개념은 역할 레퍼토리와 성격 강점. 다섯 번째 개념은 행동욕구, 몰입, 참여. 오르키비는 긍정심리극에 대해 긍정적인 이론적 토대는 본질적으로 모레노의 이론과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애킨슨과 키스너는 긍정심리학과 액션 메소드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린다고 했고,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실존적 관점을 공유하고 연결, 진정성, 웰빙, 창의성, 자발성, 몰입, 선택, 현재의 순간, 그리고 미래의 자기 투영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제9장 4절 3번 치료적 나선 모델. 치료적 나선 모델은 1990년대 초 심리극으로 인한 트라우마 재경험 반응성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은 강점, 안전, 그리고 방지를 강조하는 임상적으로 수정된 접근 방식입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은 강점 기반의 기여를 여러 방면에서 제공하며 특히 서클 오브 스트렝스라는 준비 운동을 통해 트라우마를 다루기 전에 강점 역할을 제시합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은 트라우마 후 건강한 성격 기능을 위해 필요한 내적 강점, 대인관계 강점, 초개인적 강점이라는 3가지 강점 범주를 제안합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의 임상 지도로 트라우마 생존자의 내적 역할원자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 9가지 강점 기반 역할을 제시합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 심리극에서는 처방적 역할 심리극이 자주 사용되며 이는 트라우마나 부정적 역할 없이 오직 강점에 기반한 역할만을 다룹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단계는 변형적 역할 템플릿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변형적 역할은 외상 후 성장의 역할로 묘사되며 외상 후 성장 범주와 비교됩니다. 치료적 나선 모델의 임상 지도는 강점 역할로 시작해 외상 후 성장 역할로 끝나며 이는 트라우마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완충 역할을 합니다. 강점을 심리극 역할로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나선 모델의 중요한 요소이며 치료적 나선 모델의 기여 덕분에 심리극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통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9장 4절 4번 소울 드라마. 소울 드라마는 밀러에 의해 개발된 수정된 심리극 접근법으로 영성과 알코올 중독자 12단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소울 드라마는 모레노의 인간 신성 개념을 강조하며 주로 종교, 영성에 관심 있거나 중독 및 공동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밀러는 소울 드라마의 목표가 개인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각자가 가진 재능, 기술,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흥미롭게도 밀러는 소울 드라마의 영성과 웰빙에 대한 초점이 칙센트미아의 몰입 개념과 관련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믿음, 진리, 자비, 사랑, 겸손, 감사, 영감이라는 영적 변형의 7단계를 설명하며 이는 이성적, 감정적, 영적 지능의 발달을 포함합니다. 밀러는 소울 드라마를 초개인적 심리, 영적 행동 기법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집단 과정에서 마음, 몸, 영혼을 결합하여 치료적 에너지를 창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울 드라마는 강점, 미덕, 영성에 기반한 접근법이며 치료적 나선 모델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기적인 교육 집단과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습니다. 제9장
5절 결론. 고전적인 심리극과 앞서 언급된 수정된 심리극 모델들은 모두 강점 기반 접근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적 집단 과정입니다. 사회 측정과 심리극의 철학과 이론에는 각 개인, 집단, 사회의 강점, 선함, 그리고 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내재되었습니다. 심리극은 심리극 과정을 통해 강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다룹니다. 강점 위반 심리극과 외상 후 성장의 핵심 개념은 모레노의 철학과 방법과 평행을 이룹니다. 상호지원은 사회 집단 작업의 기반이자 사회 측정과 심리극 접근에서도 중심 요소입니다. 심리극이 긍정 심리극, 치료적 나선 모델, 소울 드라마 등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함에 따라 강점 기반 지향으로 보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호지원과 강점 기반 접근은 사회복지, 특히 집단 사회복지의 핵심 요소지만 모레노의 작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기 몇십 년 전에 강점 기반 상호지원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심리극 진행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고 경험한 이론 중에는 모레노가 생전에 언급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레노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코니 밀러의 저서를 읽고 있습니다. 잘 공부해서 기회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코니 밀러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